진짜 신 스프린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을 시기에 그 원장님이 주셨던 그 팁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신 스프린트 있는 사람들이 운동은 좀 하긴 해야 돼요. 짜내야 돼. 죽어! 네, 이게 신 스프린트는 관리 조금만 하면 금방 해결돼요. 진짜 별거 아닌 부상이 될 수 있겠네. 제가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그러면 걔가 좀 포인트입니다. 그럼 걔를 조지면 돼요. 원래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한 1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오늘 또 정말 귀한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상민 원장님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르기 웨이브 맨날 유튜브에서 보다가 제가 출연하니까 지금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컨트롤 바디 트레이닝 센터 대표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정상민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진짜 신 스프린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을 시기에 그 원장님이 주셨던 그 팁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이제 사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신 스프린트를 또 경험하신 분들이 또 더 많아질 거라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스톤이라고 하면 우리 대표적인 평발이 러너죠. 네. 일단은 평발이 어떤 건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평발은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평발이랑 기능적인 평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조적인 평발은 이제 발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위치가 좀 내려가 있어서 뼈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평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적인 평발은 뼈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뼈 밑에 안에 있는 내재근들이라고 해서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에요. 그 내재근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섰을 때 그 아치가 딱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게 이제 기능적인 평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발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신 스프린트를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평발은 있지만 이분이 착지를 했을 때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나아가서 쭉 잡아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얘가 기능을 잘한다고 하면 달릴 때 문제가 없어요. 선수들 제 평발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기능적인 평발이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선수들이 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수들도 기능적인 평발이 되게 많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다른 테스트를 했을 때 되게 높은 수치를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평발이 있지만 내가 러닝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다른 애들이 일을 대신 잘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우리 또 다른 기능적을 한번 볼게요.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팔을 살짝만 벽을 약간만 최소한의 지지 손가락만 살짝 걸쳐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한쪽 발이 살짝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은 거예요. 이제 한쪽 다리 뒤꿈치 들기 테스트거든요. 자, 이 테스트를 할 때 이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밖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발을 기능을 못하고 뭐 옆에서 흔들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후경골근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내리고 또 다시 반대 들고 뒤꿈치 들어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이쪽도 보면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후경골근이 기능을 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리고 또 평발 있는 사람은 똑바로 서볼까요? 차렷 하시고 제자리 걸음 우리 한 10번만 해볼까요? 다리 붙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뒤에서 바로 이렇게 비춰보시면 발가락이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too many sign이라고 해서 발가락이 많이 보이면 이거는 평발이 다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후경골근 기능 쪽에는 그닥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런 기능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러닝을 해도 부상 위험도가 좀 낮은 러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 스프린트 있는 사람들이 운동은 좀 하긴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 이쪽 있죠? 복숭아뼈 안쪽. 여기 복숭아뼈 안쪽으로 이쪽이 타고 내려가는 통증. 여기가 아픈 분들 러닝을 하실 때. 그리고 이쪽 척대뼈라고 하죠. 우리 남자들 막 조인트 까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척대뼈 부근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후경골근의 문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후경골근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좀 추천을 드려요. 최근에는 여기 아프신 적은 없죠? 최근에는 이제 좀 무리해서 뛰거나 약간 카보나 신고 조금 스피드 내거나 이러면 여기가 좀 뻑뻑해지는 느낌으로 오면 약간 이거 신 스프린트 각이다 싶을 때 그때 마사지 엄청 열심히 해주거든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후경골근이라는 애들은 실제로 발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안정자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종아리를 들었을 때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아리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경골근이라든가 이 옆에 있는 비골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이 발을 잡아주고 추진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발이 안정해지려면 이 근육들을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뛰면 얘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통처럼 뻐근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러너들은 항상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앉아서 이런 밴드 한쪽 발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한쪽 발로 밴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여기 밴드를 엄지발가락 밑에 이쪽 앞에 끼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발을 제기차기 하듯이 약간 발바닥이 보이게 올리시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제 스톤이 봤을 때 새끼발가락이 보이게 올라와야 돼요. 내리고 이해되시죠? 새끼발가락 보이게 다운, 다시 업, 다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게 후경골근 힘줄이에요. 얘가 쭉 튀어나와야지 이 후경골근을 잘 쓰고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그냥 힘 빼시고 그냥 발만 올리시면 얘가 밑에까지 안 나오죠. 뒤꿈치 올렸을 때 여기까지 나오죠. 내리고 다운. 안 올렸을 때? 안 나오고, 그죠? 올렸을 때 좀 더 나오고. 다시 업, 다운. 자, 무릎은 가만히 있으셔야 되고.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올렸다가 천천히.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천천히, 다시 천천히. 이거 계속 하시면 우리 많이 뛰었을 때 여기 뻐근한 느낌 그거랑 똑같이 올 거예요. 여기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이제 후경골근이라는 근육의 근복이고 얘는 힘줄이에요. 몇 번씩 몇 세트 하는 게 한 20번씩 3세트 정도. 어쨌든 후경골근은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쪽도 해주시고 우리 반대쪽도 할까요? 새끼발가락 올리게 4번 내리고 다시 다운. 천천히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지를 했을 때 후경골근은 러너들도 착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아치가 내려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렸을 때 이 버티는 동작들을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약화가 됐을 때는 이런 강화를 하면 되지만 우리가 약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이 달렸을 때는 얘 피로를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피로 풀어주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아까처럼 다리 이렇게 올리시고요. 평소에 직장에서 한다고 치면 여기서 제일 아픈 부위 한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눌렀을 때 우리가 이 경고뼈가 있으면 이 바로 옆에가 후경골근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좀 깊이 눌러야 돼. 너무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쑥 들어가서 제일 아픈 데를 찾는 거예요. 아픈 데 찾고 그냥 눌렀다가 한 2, 30초 누르는 거예요. 제일 아픈 데. 문지를 필요 없어. 그렇죠. 눌렀다가 풀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누르면서 풀어지면 우리가 허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허열 상태 만들다가 딱 풀으면 거기에 혈관이 갑자기 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근육이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직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볼로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절대 앞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약간 뒤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뒤에서 살짝 내리시면 여기서 제일 아픈 데가 있어요. 그 아픈 부위를 짧게 올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 막 폼롤러 하는 사람들이나 마사지 하는 사람들 보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파이팅 넘치게 하잖아요. 죽어! 이러면서 막 박살 내야 돼. 죽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증 포인트는 되게 작아요. 통증이 있기는 우리 트리거 포인트라는 애들은 되게 작거든요. 여기서 살짝 찾아가시는 거예요. 눌렀을 때 제일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아픈 데서 살짝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신스프린트는 정말 관리 조금만 하면 금방 해결돼요. 진짜 별거 아닌 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거의 약간 신스프린트 걸렸다 하면 이거 거의 걷지도 말아라. 부동 상태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막 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이제 어떨 때 우리가 멈춰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뛰는 내내 통증이 있어. 그리고 통증이 속도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 그러면 스톱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통증이 있다가 뛰다가 사라지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뛰어도 돼요. 그리고 뛰고 난 뒤에 또 아플 수 있겠죠. 뛰고 난 뒤에 아프면 살짝 우리 보살펴 주면 됩니다. 이거 고생했네. 아이싱 좀 해주시고 폼롤러 해주시고 집에 가서. 근데 만약에 이거 뛰고 난 뒤에 통증이 24시간까지 간다. 그러면 무조건 스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스프린트가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에 워밍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찜질을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좀 더 워밍업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폼롤러도 지금 방금 했던 마사지볼도 워밍업일 수 있거든요. 왜? 마사지볼을 계속 비비면 열이 나죠. 열이 나니까 걔들이 운동할 준비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달리시면 훨씬 더 낫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신스프린트를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통증 때문에 못 뛰고 부상 기간 동안 좀 러닝을 못한 상태에서 보강 운동을 좀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럼 다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시그널이 어느 정도일 때 다시 뛰어도 되는 거예요? 호흡 좀 부르시킵니다. 점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줄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넘기를 두 발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그랬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줄넘기 할 때 통증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러닝은 한 발 운동이죠. 네. 한 발로 뛰었다가 공중 동작 그리고 반대발 착지죠. 네. 한 발로 뛰는 거예요. 한 발로 뛰었는데 통증이 없어. 네. 그러면 저는 뛰어라고 합니다. 샤킹부터.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러닝화가 쿠션화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약간 좀 플랫한 그런 신발이 좀 더 도움이 되나요? 저는 플랫한 신발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뛰는 영상을 안 찍었는데 이렇게 후경골근이 아픈 사람들은 제가 뛰는 영상을 찍습니다. 뒤에서 찍으면 발의 아치가 이렇게 훅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 인스타에서도 제가 몇 번 올리긴 했는데 그분한테 우리 안정화 라인들 신발들을 신었을 때 그 아치가 무너지는 게 거의 없어져요. 이게 또 쿠션화가 높을수록 그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죠. 결국에는 또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착지했을 때 이 쿠션을 잡을 수 있는 본인의 발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좀 딱딱한 신발 신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요즘은 러너들이 신스프린트가 많아요. 오히려. 네, 아킬레스 우리 건염도 많고요. 종아리 통증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우리 옛날에는 뭐 족저근막염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황영조 선생님 또 족저근막염 맞죠. 수술하셨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고은주 감독님 또 족저근막염 수술하셨고. 근데 최근에 선수들의 부상 양상을 보면 족저근막염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아킬레스건 통증, 그리고 신스프린트, 종아리 통증, 네, 후경골근 건염, 네,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전의 신발은 그러니까 원래 세로 굽힌 강성이라 해서 신발을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되게 잘 구부려졌어. 근데 요즘 신발 잘 안 구부러지죠. 왜냐하면 그 카본 플레이트가도 들어갔고 신발의 미드솔 자체가 예전보다는 쿠션이 좋긴 하지만 이 세로 굽힘의 강성을 좀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을 좀 더 앞으로 튀어나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족저근막염이 좀 스트레치 되는 기간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쿠션화가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러닝 클래스 이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단디런. 네, 단디런. 네, 단디 부산 사투리입니다. 네, 단디런 하고 있는데 저희 멤버들이 규칙이 있어요. 카보나 금지.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달리는 걸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여러 신발들을 신으면서 그 발의 근육을 키워오는 걸 목적으로 두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카보나도 당연히 좋죠. 저는 무조건 신으라요. 대회 때는 무조건 신는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왜냐면 우리 대회 때 카보나가 나타나서 세계 기록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그죠? 최근에 카보나 전후랑 이제 세계 기록의 변천사를 보면 정체됐다가 카보나가 나타나고 나서 세계 기록이 엄청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결론적으로는 신발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농구 데이터도 다 있고 그때 무조건 신으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평소에는 저는 그 사람들이 발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한 신발들, 좀 딱딱한 신발도 신으시고 쿠션 좋은 것도 신으시고, 네, 트레일 러닝화도 한번 신어보시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걸 신으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우리 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호흡 점프를 많이 해야 돼요. 호흡 점프요? 네, 호흡 점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킬레스 건의 탄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 건은 긴장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점프할 때 막 높게 이렇게 뛰는 거는 발바닥 힘으로 해서 종아리 힘을 뛰는 거고, 아킬레스 건은 좀 더 탄성적으로 탕탕탕탕 이렇게 뛰는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분당 BPM을 맞춰야 돼요. 네, 얼마를 맞춰야 되냐면 180? 180. 야, 역시 러너네요. 러너는 180밖에 몰라요. 그죠? 네. 아킬레스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150만 맞추면 됩니다. 네. 150. 한 발로 150. 근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죠. 한 3세트는 해야 되는데 일단 1분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네. 땅 빨라요. 땅 좋아요. 땅 뒤꿈치에 밟으면 안 돼요. 오케이. 1분이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지금 2주밖에 안 됐어요. 진짜요? 네. 스포트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정하게 가야 된다. 스포트 하지 마세요. 네. 땅. 오케이. 오, 이걸 3세트를 하라고요? 네. 제 생각엔 이거 1분까지 한 번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수들도 한 1세트, 2세트 하면 못하겠어요. 이런 네.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을 1분 이상 가져가셔야 돼요. 네, 1분 정도. 오른쪽, 왼쪽 하시고 1분 쉬었다가 다시 오른쪽, 왼쪽. 그래서 하루에 3세트에서 5세트 네, 하시면 정말 러닝에 도움이 많이 돼요. 와, 이거 진짜 3세트만 성공을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한 포인트 훈련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중요한 거 60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러너들인 거 운동시키잖아요. 야, 그럼 하면 좋다며. 자, 하자. 한 2분 해요. 네. 자, 2분 하면 다칩니다. 네, 오버트레이닝이에요.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가끔씩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했을 때 지쳐야지 운동이 아니라 적당하게 끊는 것도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딱 그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 발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진짜 이 CN 스프린트에 대해서는 오늘 A to Z를 좀 다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CN 스프린트 이제 좀 자신감 생겼는데, 겨울철 러닝에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가 이제 좀 무릎 통증. 네. 그러면서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겪잖아요. 사실 이거 안 겪어본 러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겪는데, 네. 오늘 좀 간단하게 이걸 또 어떻게 가려면 좋을지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경우 이 선수들이 저한테 오거나 러너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고 안 하고 전부 다 장경인대가 아프다고요. 그럼 장경인대가 어디 있어요? 네. 한번 찝어 보시겠어요? 장경인대가 이쪽 라인 타고 있는 여기 이렇게 있는 네네. 인대 라인 아닌가요? 네, 라인이죠. 그럼 무릎이 아프면 어디가 아플까요? 무릎이 아프면 저는 보통 장경인대라고 하면 좀 외측이 많이 아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통증도. 네. 장경인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게 뼈거든요. 네. 여기가 햄스트링이고요. 여기 앞에 붙어 있어요. 네. 네, 앞에 이렇게 해서 여기 쭉 타고 내려가는 게 여기가 이게 장경인대거든요. 여기 나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러너들한테 물어보면 장경인대 아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뒤쪽을 짚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경인대 아프면 증상들이 있죠. 우리 그런 거. 동아 마라톤 이후에 지하철. 맞죠? 알죠? 네. 우리 영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장경인대가 무릎 굽힐 때 아파요. 그러니까 무릎을 펴고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착지하기 직전에 아픈 게 장경인대예요. 네, 거의 장경인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릎이 펴지기 직전에 아픈 게 장경인대. 근데 무릎 아픈 사람 물어보면 굽힐 때 아프다 이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장경인대보다는 여기 뒤쪽에 있는 우리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햄스트링이라는 햄처럼 묶었다 해서 햄스트링인데, 이게 대퇴 이두근이 있어요. 러닝할 때 이 대퇴 이두근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외측강근이 있죠. 네. 예, 얘 기준으로 외측강근이 있는데, 우리가 착지할 때 충격 흡수하는 애들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측강근이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외측강근이 많이 뛰면 얘들이 좀 벌크업 되죠. 그러면서 이 장경인대를 좀 밀어버려서 무릎 통증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장경인대보다는 저는 햄스트링 바깥쪽에 있는 대퇴 이두근이라는 애, 그리고 외측에 있는 허벅지, 네, 외측 강근이라는 애를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선수들을 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볼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한번 앉아 보실까요? 네. 이제 햄스트링을 이제 이쪽에서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밑에 딱 요 정도만 끼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릎보다 한 10cm 정도만 네. 이렇게 살짝 끼워주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햄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발을 이렇게 돌리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여 보세요. 이런 네, 짧게. 네.
우리 매트에서 하면 우리 매트가 안 미끌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바닥에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움직여서 이 외측 햄스트링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거기서 아픈 데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는 애들을 정확하게 찾잖아요. 네. 그러면 연관통이라는 게 나타나요. 연관통이 뭐냐면 본인이 경험했던 통증. 여기 만지니까 무릎 쪽이 아픈데요. 그러면 걔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걔를 조지면 돼요. 그 원인을 찾은 거네요. 네. 발화 지점. 그렇죠. 발화 지점만 찾는 거는 발화점을 찾으면 통증이 경험했던 통증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항상 우리 또 하는 거는 3분은 하셔야 됩니다. 3분. 네, 짧게. 3분 동안 저희 유튜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분 동안 이르기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허벅지 바깥쪽. 네, 여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바깥쪽에. 네, 이쪽으로 해서 이것도 뭐 마사지 볼이라든가 얼마 전에 사용하셨던 스틱. 네, 스틱으로 비벼주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 뭐 특히 장경인대 같은 경우 뭐 장경인대 푼다고 여기서 폼롤러 하시잖아요. 네. 자, 장경인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인대예요. 네, 인대는 그리고 안 풀려요. 아시겠죠? 인대는 안 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근육은 풀리죠. 네. 근육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수축 이완을 하죠. 네. 인대는 원래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폼롤러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오히려 그 볼로. 위쪽으로 해서.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비비거나 우리 마사지 스틱으로 해서 측면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러너슨이라고 하죠. 무릎 네, 주변의 아픔은 러너슨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무릎뼈 있죠? 네. 여기는 이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이 사두근이 무릎뼈를 덮고 있고 우리가 러닝을 하면 얘들이 위로 좀 올라가고 움직이겠죠. 네. 근데 특히 이제 대퇴직근이라는 애들이 굉장히 러닝할 때 많이 써요. 우리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네네네. 여기 뗄 때 많이 쓰는 애들이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은 여러 가지 근육들이 여기서 이어져요. 근데 여기가 되게 근육들이 많이 있어서 유착이 많이 돼요. 우리 떡지듯이. 그래서 무릎이 이쪽 밑에 쪽이 아프거나 무릎 위쪽이 아프신 분들 여기 밑에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가르쳐드렸죠. 다리 길이 잴 때. 네네네. 전상장골근.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뼈 있죠. 네. 여기 뼈에서 한 10cm만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중앙으로. 여기서 좀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타구니 쪽으로 공이 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신경이 안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 신경이 누르면 약간 저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여기서 짧게 엎드려서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러너스니도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평가를 받으면 더 정확하게 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선수들이나 러너들 경험했을 때 여기 햄스트링 바깥쪽 대퇴 이두근이라는 근육 그리고 외측 강근이라는 근육 그리고 여기만 풀면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꼭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사이드 플랭커요? 네. 오. 우리가 러닝을 할 때 부상은 착지를 한 상태에서 무릎이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릎이 흔들리면서 통증이라든가 이게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면, 후면만 운동을 할 게 아니라 특히 측면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측면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하실 줄 알아요? 사이드 플랭크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벌써 왜 떨어요? 그니까요. 네. 왜 벌써 자, 우리 저는 근데 사이드 플랭크 하실 때 저는 좀 폼롤러를 좀 많이 써요. 네, 폼롤러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한번 해볼까요? 이 사이드 플랭크 할 때 여기 축이 발 쪽이거든요. 발날 쪽으로 해서 축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돼. 지금도 이거 붙으면 안 돼요. 네, 발을 거의 90도로 만드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네, 중요한 게 종아리가 완전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자세가 어렵죠.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러닝 할 때 여기 바깥쪽에 있는 비골근이라는 근육이 얘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이 근육을 그냥 운동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평발 있는 아까 우리 신스프리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평발 있는 분들은 이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엉덩이 더 펴시고 이제 플랭크는 우리가 판때기예요. 판때기. 몸이 딱 일자로 반듯하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쭉. 네. 이렇게.
네. 원래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한 1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10초도 안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55초 정도입니다. 네. 55초 정도는 해야지 평균이에요, 평균. 네. 허리가 너무 아픈데.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네. 우리가 사이드 플랭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중둔근이 일을 많이 해요. 사이드 플랭크 할 때.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외복사, 내복사근이라는 애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얘네가 그동안 꿀을 많이 빨았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내전근을 되게 많이 쓰신다. 네. 내전근을 왜 많이 쓸까요? 외전근을 못 쓰니까 내전근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맞죠? 네. 네. 내전근을 많이 쓴다는 거는 외전근을 못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육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또 봤는데 했을 때 바로 팍 벌벌 떨리잖아요. 그죠? 창피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네. 장경인대 같은 경우는 진짜 금방 해야 돼요. 왜냐면 장경인대는 우리가 중둔근이 일을 잘 못하면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면서 장경인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경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시키는 운동이 중둔근 운동이에요. 오늘 진짜 그동안 이 부상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그 모든 포인트들을 정말 너무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경험하고 가는데 이게 원장님이 또 이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데를 이제 가신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이런 센터를 차려서 뭔가 이런 예방적 차원의 운동 이런 컨셉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선수들이 아픈 것도 많이 오고 네. 그런 아픈 거를 봤을 때 이런 이제 의료기기적인 도움이죠. 네. 뭐 초음파라든가 네. 주사라든가 또 충격파 이런 네. 치료기기를 하면 좀 더 걔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제의가 들어와서 네. 다시 병원에 이제 물리치료 오. 실장으로 이제는 원장님에서 아, 실장님으로 이제 보직이 변경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아쉽지만 또 좀 더 오피셜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게 결국은 치료하고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 환경이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원장님, 그리고 또 혹시 뭐 운영하시는 클래스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여기 입고 계신 저희 단디. 네, 제가 작년부터 단디런이라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왜 운영하게 됐냐면 저는 어쨌든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지오 러너고 뭐 A사랑 또 일을 하고 지금은 또 S사랑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이런 클래스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에서는 이런 클래스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러닝의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단디 달리자. 네, 부산 사투리로 단디라는 거는 이제 단단히 제대로 튼튼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단디런을 만들고 이 러닝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클래스 가면 이제 원장님도 뵙고 이런 좀 자신의 좀 기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좀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클래스는 실제로 물리치료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질환에 따라서 파트별로 나눠서 허리, 무릎, 발목 이 세 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단디런 함께 모이는 클래스를 진행했는데 이게 이르게 나왔던 박현준 선수 그리고 안현욱 코치님, 김명진 코치님 모셔서 이제 인터벌이라는 이런 세션도 진행을 했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단디런은 이제 스톤이 나와서 함께 태워주는. 저도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너무 영광이죠. 네, 찍혔어요. 예. 불러와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방 러너들이 우리 또 스톤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네, 제가 사람을 쫙 모아서 뭐 다음번에 좋은 기회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단디런이랑 클래스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병원에 가서도 이제 이 클래스는 계속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지방 사시는 분들이 또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 또 좀 알고 이렇게 가시면 또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또 귀하게 이렇게 또 배워보는 시간 가졌는데 이런 걸 보면서 또 러너분들이 자신의 증상들을 또 좀 돌아보면서 러닝을 좀 더 건강하게 또 좋게 이렇게 또 길게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